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 SO일 생산직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하나하나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이 SO일 생산직 자기소개서는 500자로 해서 5항목입니다. 500자 5항목이고요. 뭐 여러분들 500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뭐 소제목을 써야 되나요? 두괄식을 써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두괄식이나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SO일은 500자 5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랑 포부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들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 생산직도 그렇고 뭐 다른 기업도 그렇지만 필수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본인의 뭐 전문성이나 강점, 그리고 성격, 혹은 도전이나 실패 경험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생산직의 특성, 생산직한테 중요한 역량, 그리고 거기에 그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생산직 자기소개서 쓰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도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옆으로 빠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번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자, 지원 동기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저는 SO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 SO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칭찬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지원 동기를 썼을 때 남들이 다 쓸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잘못된 지원 동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쓰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되는 거는 직업관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산직으로서의 직업관이 뭐냐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지원 동기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입사 후 포부도 제가 말씀드렸죠. 입사 후 포부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적응 잘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선배들 말 잘 듣겠다, 이런 이야기들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들. 나중에는 후배 양성에 힘쓰겠다, 이런 이야기들 저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이야기는 인사 담당자 그리고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 이야기는 직무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의 비전이나 역량을 쌓겠다라고 하는 방향이나 이런 목표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는 원래는 우리가 이 지원 동기와 포부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직업관을 하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원 동기랑 포부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지원 동기에 가지고 있는 이 직업관을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지원 동기는 직업관이라고 말씀드렸고 입사 후 포부는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직업관과 비전은 사실 일치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직업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원했고, 그런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관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가지고서 이렇게 실현해 나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원 동기와 포부를 두 가지 다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1번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이력적인 어떤 자격이나 어떤 전공,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이 이거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들을 쌓기 위해서 지원했고 앞으로 내가 SO일에서 일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을 바탕으로 이렇게 실현하고 싶어서 지원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도 있겠죠. 저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어떤 설비 엔지니어로서 혹은 생산직 엔지니어로서 안전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과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설비의 안정성과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생산직 엔지니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산직 엔지니어로서 제가 가진 이런 안전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주시는 게 1번 항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을 좀 살펴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희망 분야
분야의 직무와 이 관련된 본인의 경험 또는 노력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질문은 대표적으로 역량의 강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역량의 강점을 물어보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이냐 노력이라는 부분들 자체가 결국에는 직무 관련해서 너는 어떤 경험을 해왔냐 이건데, 그 경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역량을 쌓기 위한 게 경험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이 질문은 직무상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량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런 측면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직무상 강점이네? 그럼 내가 나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거듭 강조해드리지만 역량의 강점과 직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성격의 장점은 다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의 강점은 태도적인 부분이에요. 역량의 강점은 직무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산직 엔지니어로서 설비를 운전하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유지보수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말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2번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이나 경력 속에서 가지고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은 이 2번을 좀 작성을 잘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역량 키워드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분석적인 관점이나 관찰력이나 계획적인 사고나 뭐 예방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입니다. 자, 귀하가 속한 조직의 멤버에게 기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떤 답변이 돌아올지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질문 같은 경우가 이 앞에서 구분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기와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질문은 성격의 장단점 질문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질문인데 조금 꼬아서 낸 거예요. 내가 속한 멤버가 기와의 장점과 단점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 타인을 기준으로 한 장단점을 얘기를 한 거겠죠. 근데 굳이 내가 생각하는 장단점과 구분 지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마치 타인에게 물어서 들은 대답처럼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격의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작성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들은, 보통은 우리가 성격이라는 부분들은 가치관에서 의해서 나오는 요소입니다. 내가 성격적인 부분들이 뭐 꼼꼼하다 혹은 섬세하다 혹은 책임감이 뭐 강하다 능동적이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나한테 주어진 것들의 완벽을 기하거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이유적인 측면에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좀 가치관이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면서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타인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3번은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평가를 할 때 저의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저는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혹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평소에 보이기 때문에 내 멤버들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장점과 단점은 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성격적인 키워드는 뭐 섬세함, 책임의식, 침착함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번인데요. 이 가장 성공했던 경험과 실패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경험 제시형 질문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인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작성해 주세요, 경험을 제시해 주세요 라는 부분들을 꼬아서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원자 본인은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4번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그 중에서도 이런 성공을 이끈 핵심 태도가 무엇이냐, 실패를 이겨내는 의지가 어떤 부분이 있냐, 그리고 성공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 해결과 성장이라는 부분들의 키워드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공이라는 경험이라는 거는 성과를 달성한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가 이런 성공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실패라는 부분들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단점으로는 어떻게 말하나요? 치명적인 건 피해야 할 텐데 라는 부분들 자체인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을 구분점을 모호하게 잡으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명적인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 개인적인 측면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무적으로 봤을 때 치명적인 거는 좀 제시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컨설팅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세 보기란이나 여기 이제 QR코드라는
시간을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인의 리더십,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친화력, 적극성은 각각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SO일에서 얘기하는 이 리더십,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친화력, 적극성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재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생산직 엔지니어한테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 왜 중요한지, 리더십과 창의력, 친화력, 적극성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리더십,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안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부분들을 해석하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직무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과 통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맞추어서 경험 정리를 하시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과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서 점수를 매기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나는 리더십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은 리더십,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예를 들어서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10점 만점에 9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친화력은 좀 중간 수준이고 적극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뭐 조금 점수를 낮게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내가 점수 낮게 줬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 자체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이냐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또 약점은 뭐냐, 현재 너한테 부족한 점은 뭐가 있냐 이런 부분들을 또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SO1 이제 SO1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꼭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